나를 지지했던 참모들한테 상실감, 배신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김지은 씨와의 관계는 연애 감정이었다. 그러니까 부인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는 이런 불륜을 저질러서 죄송하지만 어떤 위계나 위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연애 감정이었다라고 말을 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의 문제는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더라도 김지은 씨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위계 위력에 의한 행위였다고 진술을 하면 그 안희정 전 지사 쪽에서 아무리 합의에 의한 그런 연애 감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안희정 지사가 조금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안희정 지사 스스로도 뭔가 이게 그런 감정이었다는 뭔가가 있었다는 걸 좀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게 객관적인 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의 표현은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내가 보고 있는 시선은 이 문제에 대한 시선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단적으로 이 안희정 전 지사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문장을 가족에 대한 그 답변에서 캐치할 수가 있었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소한 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 아내가 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말이고 결국 안희정 전 지사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피해자와 나의 사이는 불륜이기 때문에 아내한테 더 상처를 줬다. 그래서 아내가 더 아프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 가서 해당 진술, 본인에 관련된 어떤 혐의 사실을 부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안희정 전 지사가 가장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비서실에서 발빠르게 합의된 관계였지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근데 그걸 다 뒤집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주장은 거짓입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SNS 글에서 어떻게 보면 성폭행, 김지은 씨의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을 모두 다 인정하는 듯이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검찰에 가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할 때하고 수사선사에서 직접 조사를 받으면은 다른 얘기를 하더라라는 게 이제 수사 관계자들의 경험이니까 그게 적용이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다은 변호사님, 추가로 폭로한 사람이 이번 주에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2명이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안희정 지사한테 불리하겠거든요. 아무래도 불리하죠. 왜냐하면 뭐 한 사람하고 연애 감정을 이렇게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서 누군가에게 다른 감정을 가질 수는 있죠. 사람이 눈정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행위로 나아가는 것 또 내지는 그런 감정을 가진 것도 배우자에 대한 배신 행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처벌하는 거는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그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여지가 큰 거는 그래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거는 본인의 그 관계에 있어서 갑을 관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여성들 그리고 그게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인 것.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연애 감정을 가져서 내가 누군가와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피해자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진출두 형식으로 먼저 좀 치고 나가는 공격적인 그런 방향을 보여줬을 수도 있는데 그럼 검찰에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추가 피해자도 안 들어와 있고. 근데 지금 다시 추가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면 이게 양상을 바꾸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더 이제 그 김지은 씨한테도 도움이 되는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추가 피해자 고소가 들어오면 다시 재소환 날짜를 잡아서 좀 더 준비를 해서 수사를 하겠죠. 그러는 가운데 지금 김지은 씨가 자필로 굉장히 장문의 편지를 오늘 좀 써서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저 편지지의 편지 글이 이제 김지은 씨의 글인데요. 좀 설명을 해드리면 방송 출연 이후에 여전히 힘들지만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은 어느 특정 세력에도 속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한데요. 저에 대해 만들어지는 거짓 이야기들 모두 듣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누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서지현 검사 때도 거의 동일한 패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2차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좀 확인되지 않은 루머라든지 사적인 정보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가족에 대한 어떤 정보들까지 루머 형식으로 찌라시로 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니까 좀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냥 자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 이야기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에게는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자면 예. 안전지사 측에 누군가를 아마 지목한 게 아닐까 싶은데 예. 그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2번 힘들게 하고 있다. 내가 예상했듯이 내가 처음에 고백할 때 예상했듯이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고 이 부분도 다 이제 법적 대응을 할 거라는 이제 암시를 주면서 사실상 지금 안전지사가 그 초반에 어떤 모든 잘못을 다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와는 지금 전혀 다르게 네. 행보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릴 수 없는 내용이지만 공공연하게 돌아다닌 네. 내용을 김지은 씨는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그런 거죠. 이제 김지은 씨 표현에 의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지금 그러니까 나쁜 어떤 여성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서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예. 뭐 안희정 전 지사 측을 상대로 한 어떤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나 루머가 퍼지고 있고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2차, 3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저런 얘기들을 통해서 본인이 당하고 있는 2차 피해에 대해서 호소하고 예. 언론도 그 부분에서 좀 주의해서 기사를 써달라고 하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뭐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안희정 지사가 직접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화해서 그걸 퍼나르거나 아니면 그걸 만들어서 피해자에 대해서 2차, 3차 피해를 가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죠. 그건 예.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언론들도 그런 부분을 잘 구별해서 기사를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다라고 해가지고 좀 자신감도 좀 내비치고 있어요. 지금 수사를 받고 안희정 지사가 나갔는데 지금은 좀 어디에 있는지 좀 파악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이제 조사받고 나오는 모습을 보셨는데 그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출석을 해서 그 다음 날 한 새벽 2, 3시경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 기자들의 질문을 받다가 이제 거의 도망치다시피 차에 타서 이동을 했고요. 이동을 하자마자 기자들이 사실 지금 거취가 어디냐, 행적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검찰에 출석한 거였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차를 많이 따라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이 사람이 따라가니까 이제 좀 가다가 기자들이 뒤에 차가 따라붙은 걸 보고는 차에 내려가지고 기자들을 향해서 나를 좀 내버려 둬라. 좀 놔달라. 그냥 좀 내버려달라. 예. 라면서 눈물까지 보였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기자들은 다 빠진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또 끝까지 안전지사를 따라간 기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도권 외곽에 있는 휴게소에서 안전지사를 만나서 추가로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김지은 씨의 주장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보니까 예. 그 얘기는 하지 말자.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좀 굉장히 지금 괴로운 심경을 토로를 했는데 예. 그 괴로운 심경의 대부분도 사실 아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예. 그리고 자신이 그 사건이 터진 날 그게 5일인가요? 지난 5일부터 지금까지 옷을 한 번도 갈아입지를 못했대요. 아, 관사에서 나온 이후로? 예, 관사에서 나온 이후로는 옷도 한 번 갈아입지 못하고 지금 계속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내가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다 가족들 때문이다.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냐. 예. 라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족의 아픔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좀 기자에게 이제 좀 호소를 예. 했습니다. 저희가 뒤에서도 뭐 조민기 씨 때 얘기를 하겠지만 글쎄요, 가해자의 인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해자의 인권을 사실은요, 우리가 그 일반인들도 가해자의 인권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물론 지금 가해자로 지목 당하고 있는 사람, 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면 의혹들에 대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증언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검찰이 검증하고 또 경찰이 수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좀 두고 봐야 될 텐데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자꾸. 그럼 2차, 3차 피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어떤 덧붙이거나 아니면 빼거나 이런 일을 해서 서로가 그 사실이 아닌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런 부분이 부각되는 것을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희정 지사 스스로도 뭔가 이게 그런 감정이었다는 뭔가가 있었다는 걸 좀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게 객관적인 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의 표현은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내가 보고 있는 시선은 이 문제에 대한 시선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단적으로 이 안희정 전 지사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문장을 가족에 대한 그 답변에서 캐치할 수가 있었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소한 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 아내가 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렇게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서 누군가에게 다른 감정을 가질 수는 있죠. 사람이 눈정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행위로 나아가는 것 또 내지는 그런 감정을 가진 것도 배우자에 대한 배신 행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처벌하는 거는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그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여지가 큰 거는 그래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거는 본인의 그 관계에 있어서 갑을 관계 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여성들 그리고 그게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인 것.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연애 감정을 가져서 내가 누군가와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렇죠. 좀 그 이상하죠. 좀 안 먹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피해자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말이고 결국 안희정 전 지사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피해자와 나의 사이는 불륜이기 때문에 아내한테 더 상처를 줬다. 그래서 아내가 더 아프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 가서 해당 진술, 본인에 관련된 어떤 혐의 사실을 부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안희정 전 지사가 가장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비서실에서 발빠르게 합의된 관계였지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나를 지지했던 참모들한테 상실감, 배신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김지은 씨와의 관계는 연애 감정이었다. 그러니까 부인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는 이런 불륜을 저질러서 죄송하지만 어떤 위계나 위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연애 감정이었다라고 말을 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형사 처벌의 문제는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더라도 김지은 씨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위계 위력에 의한 행위였다고 진술을 하면 그 안희정 전 지사 쪽에서 아무리 합의에 의한 그런 연애 감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또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안희정 지사가 조금 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근데 그걸 다 뒤집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주장은 거짓입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SNS 글에서 어떻게 보면 성폭행, 김지은 씨의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을 모두 다 인정하는 듯이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검찰에 가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때도 지적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할 때하고 수사선사에서 직접 조사를 받으면은 다른 얘기를 하더라라는 게 이제 수사 관계자들의 경험이니까 그게 적용이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다은 변호사님, 추가로 폭로한 사람이 이번 주에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2명이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안희정 지사한테 불리하겠거든요. 아무래도 불리하죠. 왜냐하면 뭐 한 사람하고 연애 감정을